되고 싶은데 이 글 아래서도 우등생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또다시 6기 과정 속에 이 자리에 선 전경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자신을 아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실 수 있지만 나를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빨리 알아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방법을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신을 알아는 방법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거 짧은 영상이에요. 쇼츠라고 하는데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큰 기쁨이 되었을 때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무엇을 하는 장면인 것 같으세요? 네,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소녀는 왜 저렇게 기분이 좋아서 저렇게 뛰고 있을까요? 선수하고 손을 아빠인가?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달리기를 하는 앞에 선수가 달리면서 아주 작은 손 터치를 해줬더니 근데 이 선수는 저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단지 터치만 해주고 달렸을 뿐인데 저 아이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거죠. 마음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터치 하나가 누군가에는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새겨가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고요. 존 크럼볼츠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담 쪽 일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은 살아있는 상담계의 전설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상담을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우연한 기회로 혹시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많이 듣죠? 누구한테 들어요? 연예인들. 친구 따라 뭐 오디션 보는데 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나만 됐어요, 저만 됐어요 하는 사람을 심심찮게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탑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크럼볼츠가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도 아주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이 사람이 테니스를 칩니다. 근데 테니스를 가르쳐주는 코치가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존 크럼볼츠가 어느 날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는 동안 본인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서 자기의 진로를 상담 심리학으로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우연히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심리학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떤 걸 했냐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계획된 성공은 20%이지만 우연한 기회에 접한 것들에 성공할 확률은 80%라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이론이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정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된 이론보다는 우리가 우연하게 접한 이뤘을 때 이 기회를 잡았을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우연이 성공을 부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우연을 행운을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바로 호기심을 가져야 돼. 아, 이거 나 그거 궁금하지 않아? 나 알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아무리 좋은 우연이 오고 좋은 기회가 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호기심이란
바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 동기와 열정을 의미하시는데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 앉아 계신 분 혹시 제가 처음 뵀는데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오게 되셨나요? 아니 평소에 일기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써왔었기 때문에 제가 하시는 회장님 제가 선배님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회와 우연이 찾아오는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을 내가 맞이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호기심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인내심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시작을 했을 때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성향의 나 자신이신가요? 인내심이란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혹시 믹스커피 좋아하시나요? 믹스커피를 타기 위해서는 물이 몇 도가 돼야 되죠? 일단 끓어야 되잖아요. 100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90도, 95도에서 아우 마음이 급하다고 꾹꾹 끊어버리고 그걸로 커피를 탔을 때 맛하고 100도씨가 됐을 때 커피의 맛은 어떠신가요? 다르죠. 그 온도나 맛의 차이에서 아유 기다릴 걸. 혹시 이런 후회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연한 기회를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융통성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고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엄마 융통성이 뭐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했는데요. 저도 그때는 미성숙했던 것 같고요.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융통성이 없다는 말이었다고 지금 커서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융통성이란 바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우연하게 오는 계기를 기회로 삼고 이거 융통성을 발휘해서 뭐 A로 갔던 방향을 B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낙관적 태도입니다. 혹시 낙관적 태도란 뭐냐? 그러면 다양한 상황을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못해, 하지 못해 하는 것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가를 발휘할 때 그게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관적 태도도 필요하고요. 이것만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바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위험은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목표를 위해 도전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새롭게 발전하는 시대에 거부하고 퇴보하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5G, 아니 5G, 뭐 6G 시대가 오더라도 노력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의 우연들 속에서 그 우연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기회가 다가온다면 호기심을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가치를 실행에 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연한 기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랄로 커져가는 꾸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우연한 기회를 잡기 위한 그랄의 일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우연히 접한 이 그랄의 일기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또 나를 어떻게 알아가는 방법이 될지 자,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첫 번째, 일생을 두고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두 분이나 계시네요. 자, 두 번째,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꿈이다. 네,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꼭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 번째,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꿈이다. 네,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꿈. 나의 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을 같이 이롭게 하는 꿈이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이 한 말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말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 아, 네. 대단하십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야, 너는 성공하려면 일기를 써라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기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분이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자신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최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예, 역시 우등생이십니다. 맞습니다. 일기입니다. 자, 일기란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좋은 습관이고요. 행동이고요.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쪽부터 쭉. 좋은 습관, 네. 행동, 네. 아이디어, 기록의 힘, 변화, 똑똑, 자산, 기억, 역사, 정확함, 성장. 네. 근데 일기를 쓰라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은 건 다 알아. 그런데 나 쓰기 싫어. 아이, 그거 불편해. 아, 요즘엔 누가 손으로 일기를 써?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우연한 기회라고 했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적힌 내용을 한 번 더 알아가 보도록 하는데요. 난중일기 누가 썼나요? 이순신. 네, 이 난중일기에는 그 전쟁했던 그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그 다음에 군무 일정, 그날의 날씨 등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유명하신 이순신의 장군의 업적을 우리는 이 일기를 통해서도 훨씬 더 잘 알 수 있고요. 이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접할 수 있었냐 그러면 바로 유명한 영화이죠. 혹시 보셨나요? 만약에 난중일기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이 영화가 그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는 그만큼 기록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록의 역사 단어 기억하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일기는 기록이라 그러고요. 일기는 나를 기록하는 나의 삶이며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2009년 8월 26일 수요일 나로호라고 써 있어요. 오늘 5시에 나로호를 발사했다. 나는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어 못 봤다. 쉬는 시간 원장실로 내려오니 실장님 컴퓨터를 봤는데 궤도 진입 1분 37초를 남겨두고 있었다. 영어 학원이 끝나고 컴퓨터로 다시 찾아왔더니 궤도 진입을 실패했다. 이유는 뭐 페어리가 어쩌고 저쩌고 한 개는 펼쳐졌는데 한 개는 펼쳐지지 않아서 무게로 인해서 못 나아갔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하면서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날짜에 무엇이 나로 발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우주를 향한 첫 발사였는데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래서 제가 나로의 첫 발사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2009년 8월 25일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일기는 8월 26일이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나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려면 연도와 날짜와 요일이 어떻게 돼야 되죠?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일기를 뽑았습니다. 참고로 이 일기는 저희 아이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기를 통해서 아이하고 다시 한번 그때 과거로 돌아가서 너가 이런 일기를 썼구나. 그래서 너로 인해서 내가 이걸 한 번 더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는 하나의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날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날짜, 요일, 날씨라는 거죠. 날씨는 우리 난중일기에서 봤지만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그날의 날씨가 표현이 됐기 때문에 바다가 출렁거리고 뭐 물때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날씨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기를 막상 지금 딱 쓰라 그러면 엄청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요리를 했다면 요리와 관련된 기록만 남겨놓는 것도,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뭐 태교 수첩이든 아니면 가계부를 쓰셨던 분은 가계부를 기록하면서 그 끝털이에 조그맣게 그날의 감정들을 표현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 또한 모아두면 그것도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일기 형식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요.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 하셨나요? 이 아이가 일기를 뭐라고 썼나요? 신석기 시대인데 뭐라고 썼을까요? 뼈다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우가라고 썼습니다. 우가. 네. 이렇게 일기는 큰 웃음을 또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 자녀가, 나의 후세대가,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일기를 쓰게 하려면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혹시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시멜로를 주고 4살 정도 된 아이들한테 이거를 15분 동안 참으면 2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1차 실험에 참석한 아이들의 뭐 몇 % 정도가 성공했을까요? 근데 참고로 이 아이들은 어려운 집의 아이들이 아니라 뭐 교수 집단에 아니면 대학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자녀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그 아이들은 몇 %가 15분을 견뎠을까요? 좀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몇 %일까요? 30%. 근데 이제 그 실험을 했던 당사자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했던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15분을 견딘 아이들하고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커서 봤더니 그 자신이 나아갔던 방향에 소위 말하면 자신의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아이들의 퍼센트가 그 30% 아이들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로 다시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은 기존에는 자기 주변에 소위 말하면 같은 환경의 아이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빈민가 아니면 노숙자 그 사람들의 자녀들 했더니 그때는 성공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15%. 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에 뭐라 그러지? 힌트가 있습니다. 몇 프로일까요? 우리 선생님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10%요? 5%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참으면 2개 먹으려고 해서 오히려 높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처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아이들은 5%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각자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주 조그만하게 나의 일기를 한 편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메모지를 나눠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공간에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5분, 한 7분 정도 이내로 각자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난